그러면 설명한 이제 CNN 모형을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고요. 제일 먼저 텐서플로우하고 numPy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임포트하고 나면 이제 버전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낫죠. 그래서 이게 1점 버전인지 2점 버전인지. 그래서 텐서플로우 2가 이렇게 임포트가 된 걸 이제 확인하고 나면 학습용 데이터를 이제 읽어드리는데 그 인공 머신러닝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학습용 데이터하고 실험용 데이터를 구분을 해서 학습은 이제 학습용 데이터를 사용해서 하고 그렇게 개발된 모형을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할 때는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실습을 하죠. 그래서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로드 데이터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숫자 이미지 파일, mlist 파일을 임포트를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데이터를 보면 X 데이터는 가로 세로 28개 셀로 되어 있는 이제 이미지가 몇 장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6만 장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샘플 사이즈는 6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스트네요. 그 다음에 X 테스트 데이터는 이렇게 보면 10,00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Y 트레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6만 개의 샘플에 대해서 그냥 벡터로 되어 있는 거죠. 6만 개의 벡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숫자가 뭐 0이냐, 1이냐, 2냐 그렇게 이제 값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읽어드린 데이터를 CNN 컨보루션 인공신경망 모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차원을 바꿔준다든지 여러 이제 전 처리를 하는 과정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혹시 이미지를 이제 화면에 표시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프라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읽어드린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해서 먼저 한번 데이터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엑스트레인 제로는 엑스트레인 6만 개 중에서 여기 보면 6만 개가 있죠. 6만 개 중에서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차원의 값만을 이제 지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값의 차원을 지정을 해주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셀인데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 첫 번째 샘플에 대한 전체 28개 행과 28개 열에 대한 데이터가 다 이제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값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셀에 대해서 값이 0부터 255까지 이제 값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행이고 이게 두 번째 행이고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이제 각각의 행에 대해서 28개 열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이면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 거고 255면 이미지가 제일 진하게 있는 걸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실제 뭘 나타내는가 하는 걸 이제 한번 보면 그래서 파이프라 라이브러리에서 이미지 쇼를 해서 첫 번째 트레인 학습 데이터가 요 위에 있는 이 숫자가 어떤 값을 나타내느냐 하면 이제 보라색은 이제 0인 값을 나타내고 아마 이제 이 노란색이 그 이미지가 있는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5인지 3인지 대략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럼 이게 실제 뭘 나타내는 건지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의 라벨이 이게 어떤 숫자인지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지 y 트레인 0을 한번 보면 5네요. 그래서 이제 5에 대한 필기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28 by 28 셀의 값이 다 이제 똑같은 범위의 값을 가지는 거죠. 0부터 255.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들의 값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서로 상대적인 값의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상대적인 값의 크기를 같이 해주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는 어떤 값이 있으면 이 값을 0부터 1까지의 이 값으로 이제 변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0부터 255인데 이걸 전부 다 0부터 1까지로 변환을 시키면 그 값들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크기들끼리 입력값을 사용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우에는 사실 0부터 다 255니까 노멀라이즈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뭐 나이를 나타내는 입력값이 있고 연봉을 나타내는 입력값이 있으면 나이는 대부분의 경우 뭐 0살부터 쭉 해서 100살까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봉은 뭐 연봉이 없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뭐 한 20억 그러면 이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러면 이제 나이도 0부터 1까지의 값으로 이렇게 바꾸고 연봉도 0부터 1까지의 값으로 바꿔서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주면 서로 비슷한 상대적인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링에서 데이터 처리하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를 해주기 위해서 X 트레인하고 Y 트레인을 255로 다 나눠주죠.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라벨 값, 출력되는 값, 출력되는 값을 지금은 여기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벡터 값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값이 그냥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죠. 6만 개의 샘플에 대해서 값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 테스트는 이제 10,000 개의 샘플에 대해서 값이 하나만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1, 2, 3 여기 보면 이제 값이 이렇게 5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5가 아니라 5개의 클래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0부터 0이라는 값을 나타내는 노드가 있고 그러니까 출력하는 노드를 출력 노드를 10개를 만들어줘. 그래서 1이라는 값을 나타내는 노드가 있고 9라는 값을 나타내는 그래서 10개의 노드를 만들어서 이 각각에 해당되는 것을 0 또는 1로 나타내는 걸 우리 원핫 인코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핫 인코딩을 하고 나면 이 이미지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5가 있으면 5에 해당되는 값은 이제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고 이렇게 값이 인코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인코딩이 되면 나중에 이 각각의 이 노드 또는 카테고리 또는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예측을 해서 뭐 0.01 뭐 쭉 해서 5에 대한 거는 뭐 0.9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이 확률 값이 가장 높은 클래스를 이제 우리가 해당되는 이미지의 이미지가 분류되는 클래스다. 이제 이렇게 예측하는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제 입력된 값을 이제 10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카테고리의 값이 1로 표시되는 요 왼편에 있는 이런 형태의 각각의 값이 이제 벡터로 10개의 제로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벡터로 표시되도록 변환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게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원핫 인코딩이라고 그러고요. 그 원핫 인코딩을 위한 그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가 투 카테고리컬이라는 유틸리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틸리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원핫 인코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 데이터의 차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맨 앞에 차원은 샘플의 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미지의 행과 이미지의 열을 나타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해서 맨 앞에 것은 이제 샘플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미지의 행을 나타내고 이미지의 열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미지의 수, 이 경우에는 이제 흑백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5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그림이 한 개만 있는데 이게 이제 칼라라든지 뭐 이런 걸 나타내려면 5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이미지가 뭐 3개가 있어가지고 그 3개를 합쳐서 이제 5라는 것을 어떤 그 하나의 이미지를 인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 3을 넣어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은 단지 입력 때는 그 데이터의 개수는 동일한데 지금 3차원 매트릭스로 입력된 자료를 텐서플로우의 텐서플로우 2의 CNN 모형에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모형에서 사용하는 텐서의 차원인 4차원 텐서로 이제 바꿔주는 작업인 겁니다. 그래서 차원만 하나 늘려주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트레인 데이터, 입력 X 트레인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출력되는 Y 트레인 데이터의 모양을 보면 샘플 사이즈는 6만 개고 그 다음에 행은 28개, 열은 28개 이미지로 나타내지고 입력 자료는 출력되는 값은 샘플은 6만 개고 출력 값은 이제 10개의 그 열에 대한 값이 이제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그 10개의 열에 대한 값이 각각 0, 0 또는 0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면 0으로 쭉 있다가 5가 되는 곳에 1이 있고 그래서 10개가 있으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샘플이죠. 그럼 두 번째 샘플은 또 뭐 만약 2다 그러면 두 번째 1이 표시되고 0이 표시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다 준비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모델을 이제 한번 모델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예를 들면 뭐 배치 사이즈라든지 뭐 그런 것을 이제 해당되는 곳에다가 상수로 입력을 해도 되지만 실제 모델링을 하기 전에 드랍 아웃 레이트나 뭐 베리데이션 스프릿 같은 것들을 먼저 모델 파라메타로서 상수를 이제 지정해 주는 것이 이제 또 모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치 사이즈라는 것은 이전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샘플이 6만 개죠. 샘플이 XY 트레인이 6만 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베리데이션 스프릿은 6만 개를 가지고 한꺼번에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은 그 중에 일정 부분을 하고 학습한 모델을 잘 학습했는지 검증하는데 이제 또 일부를 사용을 하도록 구분을 했어.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를 이제 학습과 검증에 이제 모델링을 학습하는 과정에 매번 학습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습 문제를 학습을 할 때 연습 문제를 풀 때마다 연습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연습 문제도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일반 문제,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서 이제 계속 시험 연습을 하고 시험 보고 연습하고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 또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베리데이션 스프릿 검정 비율을 한 20%나 또는 30%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데이션 스프릿을 0.2로 두고요. 이 경우는 20%를 두고 그 다음에 그 6만 개에서 그러면 이제 학습을 하는 데는 80%인 4만 8천 개의 데이터를 갖고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죠. 근데 그 학습을 할 때 4만 8천 개를 한꺼번에 이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아주 일부 조금씩만 가지고 와서 이제 학습을 해도 전체를 가지고 학습하는 거하고 효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 샘플을 학습 데이터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를 배치로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배치가 굉장히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면은 한 번 학습하는데 들어가는 노력은 줄어들지만 효과는 전체 학습 데이터를 갖고 학습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해서 이제 배치 사이즈로 학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 사이즈에 대한 비율을 이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면 TensorFlow 2에서 시퀀셜 모델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시퀀셜 모델의 이름을 뭐 그냥 모델이라고 주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뭐 원하면 자기 이름을 주든지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시퀀셜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그 모델에다가 이제 레이어 계층을 계속 쌓아가는데 첫 번째 콤보 2D 계층을 이제 먼저 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콤보 2D 첫 번째 계층을 쌓을 때는 입력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가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input shape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input shape는 그러니까 한 개의 샘플에 대한 차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샘플의 차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의 샘플은 행이 28개고 열이 28개이고 그 다음에 그림이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 입력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그 2차원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필터는 32개를 사용을 하고 필터링을 하기 위한 필터의 크기는 보통 이제 정사각형의 이제 홀수를
행의 수와 열의 수의 필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보통 3x3 또는 5x5의 필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이제 5x5 필터를 이제 사용을 하도록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필터를 사용을 하면 그 행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28개고 열이 28개인데 이 중에서 그 이제 필터는 5x5, 그러니까 이것보다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면 행이 오고 열이 오고 시작을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차원의 실제 만들어진 필터를 적용해서 그 결과 나오게 되는 이미지의 행의 수하고 열의 수가 28보다 작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5개끼리 시작하니까 쭉 해서 여기서 또 이제 5개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니까 28보다 적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이렇게 차원이 작아지는 게 뭐 신경 쓰기가 귀찮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첫 셀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만 해서 이 이미지의 밖에 또 걸치게 해서 우리가 필터를 적용을 해서 쭉 하면 이전 이 출력되는 차원도 입력되는 차원과 같이 행이 28개이고 열이 28개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안에 있는 그 이미지에는 값이 들어가 있지만 이 밖에 있는 이미지에는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다 0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는데 그런 방법이 이제 패딩입니다. 그래서 패딩을 same으로 하면 이제 0을 입력해서 입력되는 차원하고 이미지의 차원하고 출력되는 이미지의 차원을 이제 동일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콤보 2D 레이어를 하나 이제 쌓고요. 그 다음에는 맥스풀링을 위한 맥스풀 2D 개체 레이어를 또 하나 더 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풀 사이즈는 2x2 해서 이제 4개의 셀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이제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미지의 사이즈도 행도 반으로 줄어들고 열도 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링을 할 때나 아니면 필터를 적용할 때는 이게 이제 해당되는 그 필터를 커널을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갈 때 이렇게 쭉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옮길 것이냐.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예를 들면 5x5를 필터를 이렇게 적용하고 그 다음엔 몇 칸을 옮길 거냐. 5칸을 옮길 건지 아니면 한 칸만 옮겨서 이렇게 중복이 되게 이렇게 할 건지 그걸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스트라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트라이드의 가장 기본 값은 1/1입니다. 그래서 행도 한 칸씩 가고 행이 다 끝나고 나면 열도 한 칸씩 내려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값을 사용할 때는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명령 레이어에서는 지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기본값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콤보 2D 레이어를 쌓고 맥스풀 하는 레이어를 쌓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콤보 2D 레이어하고 맥스풀 레이어를 이제 또 한 번 더 또 쌓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만 사실 해도 되고 또 2번, 3번 쌓아도 되고 그것은 우리가 개발한 모형에 이제 나중에 학습을 시켜보면 학습의 정확도라든지 그런 걸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개발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쌓으면 아무래도 뭐 정확도는 뭐 나빠지지는 않겠죠. 좋아지겠지만 그 대신
학습하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일단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쌓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 보통 필터를 이제 첫 번째보다는 늘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31을 했으면 2배에서 64 또는 뭐 128 이렇게 이제 늘려서 이제 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다만 그 첫 번째 레이어를 쌓을 때는 인풋 쉐이프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정보를 줄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 앞에 쌓아놓은 콤보 2D 레이어하고 맥스풀 2D 레이어에서 나오는 출력이 이제 여기로 들어올 거니까 여기서 이미 그 뭐 필터의 수라든지 그 다음에 커널의 사이즈라든지 뭐 풀 사이즈라든지 이런 걸 정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자동 결정이 되겠죠. 그럼 그 결정된 것이 자동으로 넘어갈 거니까 번거롭게 지정을 해줄 필요가 없어도 시스템이 TensorFlow2가 알아서 그것을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편리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이미지, 여기서는 필터가 32개니까 이미지가 32개가 나오고 여기서는 필터가 64니까 이미지가 64개가 나오겠죠. 그럼 6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각 행과 열의 개수에 따라서 셀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 값들을 가지고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레이어는 여기서 만들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로짓 선형 회귀를 위한 모형을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2차원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의 개수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셀들을 뭘로 바꿔주는 거죠? 변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까지는 이제 모든 값들이 이제 2차원 이미지의 셀로 표시가 되는데 요 아래부터는 이것이 이제 변수로 표시되는 거죠. 그럼 각각의 셀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각각의 변수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변수들의 줄을 다 세우는 거죠. 줄을 다 세우기 위한 그 계층이 이제 플래튼이라는 계층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평평하게 1차원으로 변수를 줄을 다 세우고 나면 이제 다층신경망 에서 이제 회귀 모형을 개발할 때 했던 것처럼 히든 레이어를 중간 계층을 이제 하나를 추가하고요. 덴스 레이어를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귀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층과 계층 사이에 있는 그 변수들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변수들의 줄을 다 세우고 나면 중간 계층에 있는 노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과로 나올 것은 노드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뉴런이 몇 개가 있냐면 뉴런이 10개가 있죠. 그럼 여기는 이제 뉴런의 개수를 우리가 좀 이따가 계산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중간에 있는 노드 뉴런들로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매핑이 되면 이제 그것을 최종 y 값으로 다시 이렇게 매핑을 하게 되는데 이 웨이트의 그 값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입력 변수들하고 출력 변수를 연결하는 이 가중치들이 서로 조작을 해서 오버피팅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오버피팅이 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최종 계층으로 가기 전에 요 중간 계층의 모델을 만들 때 일정 수만큼 드랍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이 웨이트들을
드랍아웃을 해서 이제 30%를 드랍아웃을 한다고 했죠. 저 위에서 여기서 이제 30%를 그리고 이제 이 중간 계층에 있는 뉴런의 개수는 요 한 줄로 세운 이 플래튼한 그 변수의 개수하고 최종 노드의 수 10개하고 그 중간 값을 적당히 이제 주는데 뭐 보통 뭐 128 뭐 또는 뭐 256, 512 뭐 이렇게 임의로 줘도 됩니다. 아니면 중간에 있는 그 언닉 계층을 이제 뭐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죠. 512, 뭐 128 두 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주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짓 계층을 이제 추가를 해서 각각 이 10개의 노드에 대해서 셀 값을 이제 확률을 예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튼을 하는 계층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언닉 계층을 추가를 하고 드랍아웃을 하고 최종에 있는 로직 계층을 추가를 하면 이제 모형은 모델링이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 대한 결과를 출력을 해보는 함수가 썸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이 값들을 이제 한번 왜 아웃풋 쉐이프가 이렇게 나오고 아웃풋 때는 그 텐서의 차원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용되는 파라메타들이 이렇게 되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